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감사한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예비승무원 준비하는 예승이 친구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취업의 멘토 강사로서, 스피치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무료 강의를 마구마구 돈 안 내도 들을 수 있게 퍼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문 하나를 던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시간은 30초에서 45초 이내이죠. 그 이상이 길어지게 되면은 좀 루즈해지게 되는데, 이때 답변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수학처럼 좀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필승 노하우, 합격을 부르는 지름길, 늘스타가 3가지 문장 구조 형식에 대해서 오늘 막 퍼드리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승무원을 합격시켜주는 문장 구조가 있다 라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겠죠? 저는 이것을 알파벳 3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O, 그리고 B, 그리고 C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O는 오프닝 멘트 해서 문장을 열 때 O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B는 문장의 몸체가 되는 튼튼한 문장 구성, 바디 멘트 해서 B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C는요, 우리끼리 아는 용어 클로징 멘트 해가지고 문장을 닫는 느낌으로 C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래서 O, B, C라고 제가 공식을 좀 구분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OBC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게 될까요? 오프닝은요, 우선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즉석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는 핵심 역량,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자 이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하는 회사원으로서 준비해야 할 자질이 들어가게끔 어필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질문으로 너는 우리 회사 왜 지원했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첫 문장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너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니? 저는 이런 강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라면서 아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서론을 되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클로징에다가 마지막쯤에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접관은 B, 아예 안 듣고 탈락을 줘버리죠. 그래서 면접관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맨 첫 문장 오프닝 멘트에 나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 멘트에는 어떤 게 나와야 할까요? 바디 멘트 몸체가 되는 문장 구조를 생각해 보려면 오프닝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이어지는 거니까. 오프닝 멘트 때는 우리가 어떠한 핵심 역량, 어떠한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보통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크다, 다리가 길다, 키가 크다, 이런 것들로 승무원의 자질을 어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내실, 이너뷰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역지사지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오프닝에서 멘트를 쳤겠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바디 멘트부터는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을 했었던 자신의 따뜻한 마음, 배려, 성실성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례를 들어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 멘트부터는 스토리텔링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바디 멘트는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2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근무 연환, 그리고 활동 단체명, 직위나 소속 부서에다가 플러스로 증빙이 되는 자료까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요, 2년 동안 카페이디아의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달에 칭찬 직원에 선발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2년간이 연한이고 카페이디아라는 게 활동 단체명일 거고, 직위나 소속 부서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매장 관리직으로서 근무하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증빙이 되는 자료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한 계기로 나는 이달의 칭찬 직원, 우수 직원,
뭐 직원들이 뽑았던 미소지기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증빙 자료를 살짝 언급하면서 이렇게 공인이 인증할 만큼 난 정말 잘했답니다 라고 첫 번째에서 바디 멘트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들 때에는 앞에 바디 멘트 1이랑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일례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시작하면 조금 잘 어울린다는 것까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닫는 클로징 멘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포부가 되겠습니다. 포부는 왜 필요할까요? 보통 면접에서 뭘 물어보죠? 나를 PR해보라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기업과 네가 잘 맞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대다수인 승무원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질문 면접 구성에서 내가 마지막 클로징으로 할 때에는 답변할 때 입사 후에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약속, 그것들을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잘 어울리죠. 찰떡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부도 되게 막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다가 노력을 좀 더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포부를 얘기하면 이렇게는 안 어울려요. 지금 현재 토익 550점이라는 커트라인 점수로 지원을 한 참가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학이 오히려 조금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예시로 저는 입사 후 인턴 1년 이내에 토익 900을 만들고 그리고 2년 내에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까지 배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힌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바른 예시는 내가 현재 유도 2단 정도 있고 요가가 취미로 가지고 있어서 되게 오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입사 후에도 꾸준히 익힌 유도공이 2단의 실력과 더불어 취미인 플라잉 요가를 통해서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체육관에 가서 꾸준히 내 체력을 단련하면서 병가 없는 승무원이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퍼펙트한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클로징에 포부가 다 좋을까요? 포부가 안 어울리는 클로징 멘트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요, 반복적인 포부 클로징이 지속될 때입니다. 우리가 면접장에 가게 되면 질문을 딱 한 개만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포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승무원이 된다면 입사 후에 뭘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또 답변을 제가 또 입사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아첨하는 느낌도 들고 답변의 형식이 너무 비슷하면서 기계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외웠나? 이런 느낌도 주게 되죠. 아무튼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포부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인 질문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도 포부를 하는 게 좀 안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상적인 질문, 정말 스몰 토크 하는 거예요. 오늘 면접 전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끝나고 뭐 드시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이런 것까지 승무원이 된다면 안 어울리죠.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대중매체죠. 우리가 보는 거, 직접 한 경험이 아닌 거, 책, 영화, 기사, 그리고 노래, 잡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책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요즘 같은 계절에 어울린 노래를 추천해 보세요.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에는 승무원이 된다면 이라는 포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클로징에 포부가 안 어울릴 때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때에는요, 간단한 소감이나 느낌을 짧게 한 줄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코멘트를 덧붙여 주시면 돼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간접적 경험을 묻는 질문, 최근 읽었던 책은? 이런 질문 해볼까요? 이거는 포부 클로징이 안 어울리니까 콩쥐 팥쥐라는 우리가 다 아는 책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프닝, 무슨 책 읽었니? 콩쥐 팥쥐 읽었습니다. 말을 했죠. 바디 멘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거기서 얻은 점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새언니랑 새엄마가 굉장히 계속 그 아이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결국에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로징,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느낌과 코멘트면 돼요. 새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콩쥐의 모습을 보니 이러한 마인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더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마무리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다면 여기에다 저 좀 진중함과 깊이 있는 그런 지원자의 느낌을 더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에는 미래 계획을 살짝쿵 올려보시면 됩니다.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콩쥐팥쥐를 읽었습니다. 새언니와 새엄마가 괴롭혀도 긍정에너지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아서 왕자님도 만나고 그러는 스토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클로징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요즘 저에게는 그때마다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콩쥐의 긍정적인 삶을 대하는 자세로 저도 앞으로의 시련도 단단하게 극복해내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삶과 나의 앞으로의 입사 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꼭 승무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도 괜찮고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도 괜찮으니까 미래 계획을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늘스타 무료 강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는 늘스타 전매 특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셨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 메일 좀 주세요. 지금 합격 소식이 이렇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도 무료 강의 알차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